72번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기 상수 K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요. 점 A, A, B가 오직 하나만 존재한답니다. 유일하대요. 자, 가조건 보겠습니다. 점 A는 로그 함수 위의 점이래요. 지금 이게 유일하다고 했으니까 이거 체크해 놓고요. 점 A는 로그 함수 위의 점이래.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로그 함수가 지금 밑이 2,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양수니까 우리가 알던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하는 함수가 되는데 거기 위에 점 A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래. 간단하게만 그렸어요. 그런데 이 점 A를 y는 x에 대칭 이동했다. 이건 뭐예요? 뭐 로그 함수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역함수를 구하는 거다, 그지? 그러면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지수 함수가 되겠죠. 그치? 지수 함수가 되겠다. 그래서 적당히 또 그려볼게요. 그러면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 a점이 여기 있으면 요거를 대칭 이동한다인데 실질적으로 로그 함수를 y는 x 대칭 이동해서 대칭 이동 점이 a점이 되겠죠. 그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한 점은 요거 A 프라임 정도로 두고 그게 지수 함수 밑이 4고 또 x의 개수가 1 양수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 함수 위의 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조금만 더 해석을 해볼게요. 위에 있는 로그 함수를 1번 함수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아래쪽 봐봐. 우리는 점을 대칭 이동해서 지수 함수를 지난다 이렇게 할 건데 우리는 거꾸로 가볼게요. 점은 a점을 그대로 놔두고 요 녀석을 즉 요 지수 함수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a를 지난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요 해석 괜찮니? 점은 놔두고 그러니까 이 지수 함수를 y는 x 대칭 이동한 그 곡선을 2번 곡선이라고 해보는 거야. 그게 누구를 지나요? 이거가 a를 지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지. 그럼 결론은 1번 곡선과 2번 지수 함수를 대칭 이동한 녀석의 a가 같은 점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1번 곡선도 지나고 대칭 이동한 곡선도 지나면 a점은 그 둘의 교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오직 하나, 이건 무슨 뜻? 교점이 only one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자, 그래서 다시 가볼게요. 1번 곡선은 그대로 적어 놓고요. 1번은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k 이렇게 적어 놓고요. 2번은 뭡니까? 지수 함수를 y는 x 대칭 이동한 곡선을 찾아야 되니까 역함수 구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역함수 바로 구해봅시다. xy 자리 바꾸고 x는 4의 y 플러스 k 제곱 더하기 2. 자, 한 방에 갈게요. 2는 넘겨서 x-2고 밑을 4로 하는 로그를 씌우면 로그 4의 x-2 그러면 y는 이라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k가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y는 로그 4 x-2 마이너스 k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래서 아까 해석했던 대로 지금 2번이 처음에 주어진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한 거니까 1번도 2번도 a를 가지고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1번과 2번의 교점이 곧 a더라고 이게 유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이 유일하다. 교점 찾기 어떻게 해요? 두 함수가 같다라고 하죠. 그래서 밀어 넣어 볼게요. 로그 2의 x 플러스 2 더하기 k와 같다. 2번 그래프 로그 4의 x 마이너스 2 빼기 k 이렇게. 자, 그러면 밑이 2와 4인 로그가 있으니까 이거 맞춰놔야겠죠. 그런데 하나 체크할 거는 로그를 표현함에 있어서 우리 진수 조건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고 여기서는 x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죠. 그러면
이 방정식이 정의가 되려면 진수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결론은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찾아야 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이 2와 4가 다르니까 통일시켜 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자, 우변의 4를 2의 제곱으로 하면 밑의 거듭 제곱이니까 분수로 앞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조금 이제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앞에 걸 밑을 4로 바꿉시다. 그러면 요거는 진수를 제곱을 해주면 같죠. 그리고 플러스 k인데 요거는 넘길게요. 넘겨서 로그 4의 x-2. 자, 좌변에서 플러스 k가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2k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괜찮니? 자, 그러면 우변을 조금 더 정리할게요. 좌변, 우변의 밑을 4로 맞추고 있으니까 로그 4. 그래서 뒤에 있는 요 녀석 2k도 뭐라고 맞추면 돼요? 마이너스까지 가볼까요? 요 놈은 로그 4, 밑을 4로 하는 로그를 취한다 그러면 그것의 거듭 제곱으로 올려놔 버리면 되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지금 밑을 4로 하는 로그 4의 x-2 플러스 로그 4의 4의 마이너스 2k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밑을 4로 하는 로그의 앞에 x-2 곱하고요. 지금 밑을 4로 하는 로그를 더하고 있으니까 곱해야겠죠. 곱하기 4의 마이너스 2k 제곱. 자, 그러면 좌변, 우변을 밑을 4로 하는 모양으로 맞춰놨으니까 진수끼리 같아요 하면 되겠죠. 따라서 x 더하기 2의 제곱은 x-2 곱하기 4의 마이너스 2k 거듭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지.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니? 근이 두 교점의 근이 a였는데 a점의 x좌표겠죠? 였는데 그게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심할 거는 이게 중근이냐라는 거야. 모르지. 왜냐하면 짜잔, 아까 x의 범위가 있었죠. 진수 조건 때문에.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근이 하나면 돼. 이 말은 뭐야?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고 있어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있어도 2보다 큰 근이 하나면 이게 허용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중근으로 가면 돼,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치? 무조건 중근이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진수 조건이 이만큼 중요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해석해 볼게요. 전개 한번 해보자. 2차 방정식은 맞으니까. 자, 좌변 x제곱. 그 다음에 1차를 모을게요. 1차는 좌변에서는 4x, 우변에서는 요거랑 요거 전개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항하면 마이너스 9를 들고 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좌변에 4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서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2k 제곱 이렇게 해서 x의 1차를 구성하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좌변에 플러스 4, 우변은 마이너스 2를 전개한 걸 넘어올 거니까 플러스 2배의 4의 마이너스 2k 제곱은 0. 이렇게 조금은 개수가 복잡하지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생겼니 이제 볼 거니까 이따시만한 거를 전부 우리는 f라는 함수, 2차 함수로 해석을 해봅시다. 일단 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1이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한 걸 쓸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경계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게 x는 2보다 커야 한대요. 2보다 큰 쪽에서 근이 존재해야 돼. 즉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x축이랑 만나는데 한 군데서만 만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경계가 되는 2의 값은 도대체 얼마일까? 는 0이 혹시 될까? 함수 값을 찾아봅시다. x에다 2 넣어볼게요. 그러면 4 더하기 4 빼기 4의 마이너스 2k 제곱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4의 마이너스 2k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치? 얘가 x축이랑 만나는 건지 아니면 위 있는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걸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 맨 뒤에 2 곱하기 4의 마이너스 2k 제곱은 앞에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니까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2가 더 튀어나와서 그러면 앞에 4 더하기 8이니까 요거 12 양수네. 경계로 가지는 x는 2보다 크다를 볼 건데 그때 경계인 2의 함수값을 구해보니까 12 양수였어. 자, 그러면 상황을 좀 보죠. 여기가 경계를 가지는 12, 이 x값이 2일 때 그 f의 함수값이 12라는 양수야. 괜찮죠? 자, 그러면 아까 fx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였어요. 근을 가지긴 가져야 되는데 어디서 가져야 돼?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가져야 돼. 그러면 이거는 사실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근을 가지려면 x축이랑 일단 만나게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근이 없는 거니까 만나게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즉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올라가면서 12를 만나면 왼쪽에서만 근이 발생하잖아요. 안 되지. 그치? 그렇다고 해서 아까 한쪽만 가진다고 해서 이렇게 그리면 12를 지나가지를 못하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는 한 번만 더 할게. 2,12를 지나가는데 오른쪽에서 교점이 발생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볼 수는 있어. 근데 이거는 몇 개죠? 2보다 큰 쪽에서 2개지. 그러면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야? 오른쪽에서, 그렇지. 이제서야 오른쪽에서 접하게 그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중근을 갖게 된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판별식으로 바로 가면 되겠니? 안 돼요. 왜? 판별식으로 가면 지금 2를 넣었을 때 10이라는 거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기준을 잡아봤던 거지, 이 상태에서 그냥 판별식을 써버리면,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을 써버리면 X축에 접한다라는 것만 기준을 잡는 거잖아. 2보다 오른쪽이라는 기준이 없죠 지금. 그러면 그냥 판별식을 써버리면 이렇게 접하는 거, 이렇게 접하는 것, 이렇게 접하는 걸 다 찾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뭐야? 요 녀석이 2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걸 봐야 돼. 누구야? 축의 방정식을 따져봐야겠죠. 그쵸?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축의 방정식의 위치가 2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라고 해야겠죠. 자, 우리 일반형, 자 fx의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일반형의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배, 우리가 말하는 a는 제곱의 개수입니다. 1이었네요. 그 다음에 b는 1차의 개수입니다. 4 빼기 4의 마이너스 2k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어때야 돼요? 얘가 2라는 기준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보다 커야 돼. 그래야 위쪽에 그려놨던 파란색처럼 오른쪽 어디선가 중근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맞죠? 그냥 판별식을 쓰면 모자란다고요, 조건이. 자, 그러면 요거 정리를 해봅시다. 양변에 분모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분자 그대로 남겨두고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꾸면서 4 되겠죠. 그러면 4의 마이너스 2k제곱을 이항할게요. 그럼 이쪽이 커지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항하면 8 이렇게 되겠죠. 거의 다 왔다, 그죠? 그러면 좌변은 4가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k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고, 8은 2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고, 밑이 2니까 증가지수 함수, 지수끼리 크기 비교 그대로 하면 되겠고, 마이너스 4로 나누면 k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돌아가서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은 범위 하나 체크. 그래서 k 범위 하나 찾았습니다. 그 다음 뭐야? 이제 마음 편하게 축을 오른쪽에 갖다 놨으니까 이제 판별식을 써서 중근 갖는다 라고 하면 되겠죠. 괜찮지? 그래서 두 번째, 중근 조건을 씁니다. 그러면 판별식으로 가면 되겠죠. 판별식 D 바로 쓰겠습니다. 1차 개수 제곱 그대로 쓸게요. 4 빼기 4의 마이너스 2k 제곱 전체의 제곱 빼기 4a c. c는 지금 4 플러스 괄호로 열게요. 4 플러스 2배 곱하기 4의 마이너스 2k 제곱 이렇게 되겠든.
위치가 너무 붙었네. 조정합시다. 그래서 중근을 가지니까 얘가 0이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쓱 보니까 지수꼴이 뭐 두 군데 있어요. 그죠? 요거를 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4의 마이너스 2k 전체, 2k 제곱을 전체로 t로 바꾸면 얘는 일단 양수겠다. 그쵸? 지수 표현이니까. 따라서 t에 대한 식으로 다시 바꿔보면 4 빼기 t의 전체 제곱 빼기 4배의 4 더하기 2t 요게 0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모양이 조금 더 간단하네요. 전개 t제곱. 자, 앞에는 마이너스 8t, 뒤에는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16t,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8t. 맞아? 선생님 풀이는 좀 다른데?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16t. 오케이. 그 다음에 상수항 16 빼기 16 없어는 0 이렇게 되겠다. 와, 그러면 인수분해 생략 t는 0과 16인데 아까 t가 0보다 컸어야 되니까 16이 되겠죠. 따라서 4의 마이너스 2k 제곱이 16, 4의 제곱이니까 지수 길이 같으면 k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위로 가보면 A점의 좌표를 찾았어야 돼요. 그런데 1번 그래프의 K를 지금 찾아놓은 상태입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뭘 구하면 돼? 근을 구하면 되죠. 교점의 X좌표가 A였으니까 근을 구하면 그게 A 값이 되는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K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밀어 넣어서 아까 2차 방정식으로 돌아갈게요. 여기 K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2차 방정식을 세우면 X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 K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의 제곱 16. 4 빼기 16은 마이너스 12죠.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4 더하기는 좀 이따 하고 K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16 곱하기 2, 32 더하기 36 이렇게 되겠네요. 중근 갖는 모양이 딱 됐다. 그죠? 그래서 X는 얼마? 6. 이게 뭐다? 교점의 X좌표니까 A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밑에다가 마무리를 해볼게요. 지금 1번 그래프 식을 다시 들고 와보면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의 K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고요. 방금 A 값 찾았으니까 이 함수 위의 점 A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Y 자리에 B 넣고 X 자리에 A를 넣으면 되는데 A 대신 6을 넣으면 6 더하기 2는 8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로그 2의 8은 3이니까 B는 2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다. 됐다. 그죠? 그래서 A는 6, B는 2 마무리. 자, 한 장 넘겨서 7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이 있고요. 이 위의 점 a,n, b,n 두 점이 있대요. 그 두 점에 대해서 가조건 a,n, b,n의 기울기는 3이래요. 그러면 기울기 줬으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비율이 3이다.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n 곱하기 루트 10이랍니다. 그러면 밑에다가 잠깐 보죠. 기본함수, 지수함수 기본함수니까 증가하는 함수를 적당히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두 점을 찍을게요. 요렇게.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할게요. 색깔 바꾸자.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여기를 AN, 여기를 BN이라고 해보자.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첫 번째. 파란색으로 그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3이다를 요렇게 표현해보자고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그럼 비율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3이어야 되니까 가로로 한 칸 증가할 때 세로로 3칸 증가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보자고. 밑변의 길이를 K 길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울기가 3이니까 높이 길이는 3K라고 세팅하면 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뭐가 있었냐면 AN, BN 선분의 길이가 있었어요. 그게 뭐야? N 곱하기 루트 10이래요. 여기다 적을게요. N 곱하기 루트 10 이렇게 된대. 와, 그러면 K와 N의 관계를 한번 찾아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써보면 같아야 되니까 빗변의 제곱 10n 제곱은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 그러면 k제곱 더하기 9k, 어우 10k제곱이야. 짜잔. 그러면 n은 자연수고 k는 우리가 길이라고 넣었으니까 양수니까 n과 k가 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길이를 k로 뒀는데 그 k는 n이라는 자연수였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 지금 이따 가나까지 해석했는데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AN의 x좌표가 알파라고 가정하면 BN의 x좌표는 이제 뭐야? 알파에서 k만큼 간 건데 우리 k는 우리가 도입한 거고 원래 문자가 n이었죠. 그죠? k가 n이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알파 플러스 n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AN의 y좌표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로그 함수, 지수함수 위의 점이니까 2의 알파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요 2의 알파 더하기 n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가나 조건까지 해석을 했는데 그 아래쪽을 읽어볼게요. 중심이 직선 y는 x 위에 있고 y는 x가 등장했네. 그 다음에 아까 찍어놨던 지수함수와 기울기 3짜리 직선이 만나는 두 점 AN, BN을 지나는 원이 있대. 그게 새로운 곡선인데 밑을 이루하는 로그함수 이거 정확히 뭡니까? 아까 주어졌던 지수함수의 역함수죠. y는 x 대칭 관계네. 그래서 이건 대칭 관계를 따져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고 만나는 두 점 중 x좌표 중 큰 값을 xn이라고 한다. 자, 요 상황이 뭔지를 잠깐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볼게요. 좀 큼지막하게 그리겠습니다. y는 x를 먼저 그려 놓을게요. 이 정도로.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처음에 주어져 있던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는요. xy 자리가 같을 수 있니? 즉 y는 x랑 만날 수 있니? 없죠. 그래서 적당히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해볼게. 얘가 y는 2의 x제곱 지수함수야. 그러면 조금 전에 이 위에 AN, BN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찍어 놓을게요. 요 정도가 AN. 그 다음에 요 정도가 BN. 이렇게 찍어 놓겠다. 그래서 아까 그 좌표가 AN은 알파, 옆에다 적어 볼게요. AN은 알파, 2의 알파라고 BN은 알파 더하기 N, 2의 알파 더하기 N 제곱 이렇게 세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y는 x 위에 중심이 있고 AN, BN을 지나는 원. 그러면 중심에서 AN까지 BN까지 각각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로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적당히 그릴 건데 중심이 한 이쯤 있어서 거리가 같아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그걸 그려 놓을게요. 알겠죠? 조금 복잡하더라도. 그래서 잘 그려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그려 놓으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괜찮니? 그래서 AN, BN을 지나면서 이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는 이 녀석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중심이 y는 x 위에 있으면 원도 이 직선 y는 x의 대칭 관계지. 그런데 아까 뭘 찾기로 했죠? 로그 함수는 y는 2x제곱의 또 역함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y는 x 또 대칭인 녀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가 y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함수야. 그러면 여기 주어진 원, 지수함수, 로그 함수가 모조리 뭡니까? y는 x 대칭 관계야. 그렇다면 이 원이 지나는 로그 함수랑 만나는 곳이 이렇게 두 군데인데 여기를 AN 프라임, 여기를 BN 프라임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각각 대칭 관계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y는 x 대칭 관계일 거고 이렇게 y는 x 대칭 관계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럼 문제에서 로그 함수와 만나는 두 점, 지금 아래쪽에 AN 프라임, BN 프라임이라고 표현해 놓은 두 점인데 그 두 점 중 x좌표가 큰 값을 xn이라고 하래요.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거겠지 뭐. 그래서 이 녀석의 x좌표를 xn이라고 하자라는 문제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미 bn과 bn 프라임은 y는 x 대칭인 걸 알았고 bn은 아까 세팅해놨잖아. 그치?
그러면 그 밑에다가 bn 프라임을 적어보면 y는 x 대칭 관계니까 x좌표는 2의 알파 더하기 n 제곱, 그 다음에 y좌표는 알파 더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x좌표, 요 녀석이 xn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요? 문제로 더 가볼게요. 그랬을 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요거 구해보세요 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x1, 2, 3은 결국은 n에다가 1, 2, 3 넣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요. 이제 아래쪽에 한번 가볼게. 요거 정리 좀 하고 가자. 오케이. 자, 위의 그림으로 잠깐 가서 아까 직선의 기울기가 3이라고 해서 가로의 길이 k일 때 세로의 길이 3k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고. 요만큼이 아까 k가 n이 같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함수값을 비교해보면 2의 알파 플러스 n 제곱에서 2의 알파 제곱을 빼면 요 길이 얼마? 3n이 되는 거지. 그거 하나 쓰고 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관계식이 까먹었다. 2의 알파 더하기 n 제곱에서 빼기 2의 알파 제곱, 즉 bn의 y좌표에서 an의 y좌표를 뺀 게 3k였는데 k가 n이었으니까 3n이야. 이런 관계를 하나 얻어낼 수 있죠. 그리고 옆에다 또 쓰고 갈게요. xn이라는 좌표는 bn 좌표를 y는 x 대칭 이동해서 구한 bn 프라임이고 그것의 x좌표인 2의 알파 더하기 n 요거였습니다. 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출발해 보자고요. 첫 번째, n에다가 1을 넣으면 뭘 구하는 거야? x1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괜찮죠? n에다가 첫 번째 식에 1 넣어 볼게요. 그러면 2의 알파 더하기 1제곱 빼기 2의 알파 제곱이 n에다가 1 넣었으니까 3을 만족하면 됩니다. 그러면 좌변이 지수 표현이지만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죠. 옆에다 써볼까요? 첫 번째 거는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니까 2의 알파 제곱을 공통인수라고 본다면 앞에 있는 개수 2 빼기 1이니까 1이죠. 생략하고 2의 알파 제곱은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찾아야 되죠? 그때 xn에다가 1 넣은 걸 찾아야겠죠. 즉 x1은 n에다가 1 넣으면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n에다가 1 넣은 거죠. 짠. 그러면 얘는 지수 법칙에 따라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가 되겠지. 얼마야? 그렇지.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패턴으로 나머지 두 개 다 구해보자. n이 2가 되면 x2를 구하는 거고요. 첫 번째 식에 또 밀어 넣어 볼게요. 2의 알파 더하기 2제곱 빼기 2의 알파 제곱은 n에다가 2를 넣었으니까 3 곱하기 2는 6 이렇게 되겠죠. 암산을 좀 할게요. 이제 첫 번째 항은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4니까 4 빼기 2를 하면 3이죠. 그래서 3 곱하기 2의 알파 제곱이 될 거고 그게 6이야. 그럼 여기서 2의 알파 제곱은 얼마?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xn의 n자리에 2를 넣으면 x2는 2의 알파 더하기 2 제곱이 될 거고 사실은 알파가 1인 것도 알아요. 1을 찾아서 넣어도 되고 아니면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4니까 4를 곱해도 되고 얼마입니까? 8이죠. 뭐라고? 8. 마지막 세 번째 n에다가 3을 밀어 넣어 봅시다. 똑같아요. 2의 알파 더하기 3제곱 빼기 2의 알파 제곱은 3을 넣었으니까 3, 3은 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3제곱 8 빼기 1은 7이니까 7 곱하기 2의 알파 제곱이고요. 요게 9를 만족하면 돼요. 그러면 2의 알파 제곱은 7분의 9인 걸 알았고 그랬을 때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x3은 2의 다시 돌아갈게요. 알파 더하기 3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8이니까 2의 알파 제곱은 7분의 9 곱하기 8. 여기가 조금 번거롭네요. 7분의 72. 이렇게. 끝. 그래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은 지금 6 더하기 8 더하기 7분의 72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대칭성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민준이 질문이 있었는데 9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데요. 구분을 조금 해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은 여기서 x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x 값입니다. 왜?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 때 치환을 해서 조금 더 간결하게 볼 건데 그 치환한 문자가 양의 실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x가 양의 실근 두 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치환해 볼게요. 쓱 보니까 5의 x제곱을 간단하게 치환해보고 싶잖아, 그치? 근데 잘 봐야 돼.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니까 x값이 양수인 겁니다. 그쵸? x값이 양수인 걸 찾기 때문에 x가 0보다 커요. 0일 때 5의 0제곱은 1이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y는 5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그려놓으면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일 거란 말이야. 그런데 0보다 큰 범위로 찾고 있어. 그러면 x에 0 넣으면 얼마죠? 함수값이? 1이지. 1보다 큰 쪽이 되겠죠. 왜? 이렇게 찾고 있으니까. 민준아 이해되니? 그러면 x가 0보다 큰 쪽에 있는 근을 찾고 있기 때문에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t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t의 범위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냥 일반적으로 지수를 치환했을 때 0보다 크다라고 가는 거에 더 해서 우리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x가 양의 실근을 가지니까 그 범위에 맞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t로 고쳐보면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t 플러스 k는 0인데 되게 중요하죠. t가 1보다 큰 범위에서 뭘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돼요. 그치? t가 0보다 크다를 해석하는 것과 t가 1보다 크다를 해석하는 건 천지 차이거든. 괜찮나요? 자, 그래서 아까랑 비슷하게 요 녀석 t제곱 빼기 5t 플러스 k를 좀 간단한 함수 ft 함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생겼나요? 1차의 계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축의 방정식까지 찾을 수 있네. 얼마? 2분의 5.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ft 함수고 2분의 5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까 경계값 한번 찾아봤었죠. 함수값. 그래서 여기서도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1의 함수값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쯤에 있는지.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마 4 더하기 k. 아이고 k 때문에 난 잘 모르겠네.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1보다 큰 쪽에서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일단 두 군데서 만나게 그려놓고 이게 t축이 되겠죠. 그럼 1을 어디다가 배치해야 돼요? 왼쪽에다가 배치해야 되죠. 그래야 1보다 큰 쪽에서 서로 다른 두 근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1이 여기에 배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축의 방정식을 찾아봤는데 2분의 5라는 거는 다행히도 어때? 기준이 되는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별 문제 없는 거네. 그럼 여기서 체크할 수 있는 거 하나네요. 먼저 f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게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죠. 괜찮지? 그래야 1보다 큰 쪽에서 하나, 둘 이렇게 서로 다른 t값이 존재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0보다 큰 x값이 서로 다르게 두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f1이 0보다 크다부터 체크. 그러면 아까 f1 구해놨으니까 돌아와서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k는 4보다 커야 돼. 이러고 하나 체크.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1보다 크다가 확인만 된 거죠. 이걸로 뭐 조건을 더 추가할 수는 없네요. 남은 건 뭐야? 남은 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죠. 서로 다른 두 실근. 누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그러면 위로 돌아가서 2차 방정식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처음부터 판별식을 써버리면 1이라는 걸 무시하고 쓰는 거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쓰면
1차 계수 제곱 마이너스 4K가 되겠죠. 이게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K의 범위는 넘기고 나누면 4분의 2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결론, 지금 문제에서 마지막 줄에 보면 정수 K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4보다 크고 4분의 25보다 작아야 돼요. 누가 있니? K가 5 있고 6 있죠. 이렇게. 그래서 2개.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09번으로 가봅시다. 여기로 가볼게요. 자연수 K 구하라고 합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닌가 봐요. 로그 빼기 로그 이런 구조인데 이 값이 양수가 되도록 하래. 일단 결과가 양수인 걸 떠나서 그거보다 먼저 로그가 등장하면 항상 뭐부터 체크하라고? 그래. 진수 조건을 체크하라고요. 진수는 0보다 커야 되지, 그지? 그러면 첫 번째는 루트 안이 0보다 크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할게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진수 루트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n 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가 0보다 크다. 진수 조건 찾았어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겠죠. 부호 다 바꾸고 0보다 작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잖아, 그지? 5 곱하기 15. 그러면 밑에다가 마이너스, 위에다가 플러스. 그래서 첫 번째 진수 조건에 따라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5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사실상 이 녀석은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1 이상 15 미만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박아 놓읍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수 75 빼기 kn 75 빼기 kn도 양수여야 해요. 그러면 우리 지금 n의 범위를 찾고 있으니까 넘겨서 뭘로 나눠야 돼? k로 나눠야겠죠, 그죠? 그래서 n은 k분의 75보다 작아야 돼. 두 번째 진수 조건. 이거 다 성립하도록 n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이 로그 빼기 로그 값이 양수가 되어야 된대요. 그럼 단순하게 앞에 거 빼기 뒤에 게 양수면 누가 큰 거야? 앞에 게 큰 거죠, 그죠? 그대로 세워볼게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어진 조건을 써보면 로그, 자 밑이 2인 녀석이에요. 루트 마이너스 n 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가 커야 돼. 뒤에 있는 로그 4의 75 빼기 kn. 네, 이렇게 일단 크기 관계에 따라 양수가 돼야 되니까 크기 관계에 따라 첫 번째 게 앞에 있는 게 크다. 이렇게 됐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거 했는데 밑을 맞춰야 진수끼리 크다 작다 비교할 거잖아. 밑을 4에 맞추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상관없어요. 4를 2에 맞추면 75 빼기 kn은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거든. 맞니? 또는요, 좌변의 밑 2를 4로 바꾸면 진수를 제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뭐 이거나 저거나. 따라서 제곱하면 마이너스 n 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 이게 좌변이고요. 좌변의 진수. 그런데 밑이 2면 이거 증가하는 로그 함수니까 부동 방향이 안 바뀌겠죠. 그리고 우변의 진수 75 빼기 k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75 상수항이 이렇게 날아가고 마찬가지로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변으로 모조리 넘길게요. n제곱. 그 다음에 10n 넘기면 마이너스 10n이니까 마이너스를 묶어냈을 때 k 더하기 10n 이렇게 되겠죠. 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러면 n을 묶어내 보면 n 빼기 k 더하기 10 이렇게 될 거고 그게 0보다 작다이니까 자, n을 미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는 0이 되는 게 여기서 0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n은 0이고 여기서는 n이 k 더하기 10 이렇게 돼요. 두 근이지. 그러면 누가 큰 거야? k가 자연수니까 k 플러스 10이 큰 거죠. 그럼 얘는 사이값으로 풀어준다 그러면 0보다는 크고 n이 k 더하기 10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주어진 식에서 결과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n의 범위가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쌤이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n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5보다 작아야 돼. 근데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이상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두 번째 n은 k분의 75보다는 작아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n은 0보다는 크고 k 플러스 10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데 나오는 n이 12개가 되어야 한대요. 즉 12개가 되기 위해서 k를 정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런데 잘 봐봐. k는 자연수인데요. 여기를 보면 일단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것 또한 만족해야 되죠. 일단 얘만 쳐다보면 12개가 되려면 k는 몇부터 넣어보는 게 좋겠어? 요것만 봤을 때 2를 넣으면 12 직전이잖아. 그럼 1부터 11까지면 11개밖에 안 돼. 이걸 다 만족해도. 그치? 그래서 얘는 3부터 밀어 넣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가볼게요. 첫 번째, k에다가 3을 밀어 넣어 봅시다. 조건 3개를 다 써볼게요. 아니, 그냥 바로 가볼게. 수직선 그려서 셋 다 겹치는 부분 한번 찾아봅시다. 요게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마이너스 5에서 15라는 거는 이미 고정된 값이죠. 요 정도로 고정시켜 놓을게요. 요거는 앞으로 계속 써먹을 위치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k분의 75보다 작은데 3을 밀어 넣으면 얼마입니까? 25죠. 두 번째 조건에 여기다가 지금 k에다가 자연수 3을 밀어 넣는 거야. 그러면 얼마지? 25보다 작다지. 와, 그럼 25는 이 뒤에 있어요. 25보다 작다. 지붕을 조금 더 위쪽으로 칠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직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5는 온전히 있는 거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마지막에 있는 k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13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5는 뭐니? 미안하다. 여기 플러스 15. 13은 이 정도로 갖다 놓고 13보다 작아요, 0보다 커요. 뭐 이렇게 되겠죠. 짠. 그럼 여기 몇 개 들어있니? 딱 이 부분이고 12개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 12개 맞다. 따라서 K는 3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을 계속 거쳐볼게요. K가 자연수 4다. 그러면 어디가 바뀌어요? 첫 번째 조건은 그대로 고정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바뀌는 거지. 두 번째 조건은 이제 n이 얼마보다 작다인데 그 기준이 되는 값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죠? k가 커질 거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점점 넓어져요. k가 커질 거니까. 그런 패턴입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마이너스 5에서 15. 15는 지금 빵꾸가 나야 됩니다. 다시 15. 이렇게 고정된 거 첫 번째 조건 그려놓고 그 다음에 k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4분의 75입니다. 적어놓고 갈게요. 4분의 75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쯤 되니? 18. 못 믿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여기가 18이라고 하고 여기가 19라고 하면 여기가 우리가 찾는 4분의 75가 되겠죠. 그거보다 작아요. 그럼 다행인 거는 아직은요 0에서 15 사이를 자르진 못합니다. 얘가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14가 되겠죠. 그럼 여기 14, 0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온전히 0에서 14 다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는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13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만족하지 못하죠. 그럼 점점 어떻게 되겠어? 안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 기준이 쭉 가다 보면 15를 벗어나는 시점이 올 거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커버를 하는 범위는 점점 왼쪽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죠? 언젠가는 15 안쪽으로 들어와서 잘라야 된다는 얘기죠. 4는 안 됐고요. 5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5, 15 이렇게 그리고 K가 5분의 75보다 작아야 돼요. 이게 얼마죠? 딱 15죠. 그러면 15보다 작다를 이렇게 그려놓읍시다. 아니, 좀 바깥으로 뺄까? 이렇게 그려놓자. 계속 위쪽으로 빼고 있었으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K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15, 0과 15입니다. 와, 요런 구조네요. 그러면 몇 개? 14개가 들어가요. 안 되겠죠, 그죠? 자, 크로스 됐네요. 이제 K가 6일 때를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5에서 15 잡아주고요. K가 6분의 75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 얼마쯤 되나요? 12. 얼마 정도가 되죠? 그러면 12랑 13 사이라고 보면은 와,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6을 넣으면 0에서 16까지가 되겠네요. 0에서 16은 이제 바깥쪽으로 벗어나면서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0보다 크고 12 이하가 되니까 여기에 정확히 몇 개? 12개가 다시 생성됩니다. 그래서 6이라는 게 또 되죠. 7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왠지 여기 되거나 안 되거나의 위치가 될 건데 7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5에서 15까지 보정. K가 7분의 75보다 작아요. 그럼 요 놈은 10점 얼마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10과 11 사이에 있는 값이고 그거보다 작아요 하는 순간 어때요? 이미 넣어봐야 10까지잖아, 그치? 그래서 17은 이제 0에서 17이 이제 이만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떤 값 K분의 75보다 작다가 이제 12개를 만족하지 못하면 마무리해도 되겠다. 그렇죠? 이제 계속 왼쪽으로 가면서 요 범위만 줄어들게 될 거니까. 따라서 이 이후로는 할 필요 없겠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K값은 3과 6. 그래서 문제는 그 두 개를 합하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죠?